연탄 사고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판잣집, 블록집 등 날림집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 집장수들이 판박이로 지어 파는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시골에서처럼 나무를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싼 기름 보일러를 놓을 형편도 안 되는 도시 생활에선 연탄은 처음엔 참 고마운 연료였다. 연탄은 가벼워 운반하기 좋았다. 또 보관하기도 편했다. 불이 꺼져도 다시 빠르게 붙일 수 있는 데다 탄을 갈기도 쉬웠다. 서민 물가로 정부가 통제하기도 했지만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서 서민들이 사기도 편했다. 그때는 동네마다 쌀가게나 반찬가게가 연탄가게를 겸하고 있었다. 아마 50대를 넘었다면 한 번쯤 자다 말고 일어나 아궁이 연탄불을 갈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형제가 많은 집은 아예 당번제로 연탄갈이를 시키기도 했다. 연탄갈기의 첫 번째 요령은 시간 맞추기, 두 번째는 아래 구멍과 위에 얹는 연탄 구멍을 정확히 맞추는 거였다. 구멍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불이 붙지 않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심하게 났다. 구공탄 2개에서 4개 정도면 밤새 방 하나를 충분히 덮였다. 거기다 취사는 물론 난방에 목욕물까지 제공했으니 연탄은 빠르게 도시연료, 국민연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탄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도와주는 친구만은 아니었다. 온기를 주는 대신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녔다. 1971년 제1회 가스중독 학술 세미나에서 서울예대 연구진은 54년부터 71년까지 경찰에 신고 접수된 가스중독 사망자가 12,653명이나 됐다고 보고했다. 그 숫자는 10년 후인 81년 6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1982년 5월 4일자 경향신문의 기사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8년간 연탄가스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무려 6만 명에 달하고 후유증을 겪는 자가 294만 명이다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그것이다. 겨울밤의 따스함을 위해 그때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 거기다 사망자의 거의 100%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었다. 60년대 초 공군참모총장 집에서 운전병 3명이 연탄가스에 중독,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총장 집에서 기름 보일러 대신 연탄을 뗀다는 게 화제가 됐다. 그만큼 있는 사람들은 연탄을 멀리했다는 증거다. 카이스트 건물을 짓기 전 기숙사 건물만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 그때 MIT를 막 졸업한 배순훈 박사를 가리키며 누군가 이 사람이 MIT 졸업했어요라 말했다. 그때 배순훈 박사 29살 때 일다.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학교 나왔으면 해결 방법 좀 찾아봐. 요새 사람들이 연탄 온돌에서 연탄 중독으로 죽어. 그거 좀 원시적인 것 아닌가? 안 죽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말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나던 해였는데 연탄 중독으로 자꾸 사고가 나니까 대통령이 걱정을 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온돌집을 지었다. 연구를 해보니까 연탄 온돌에서 자는 한 무조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독이 안 되는 게 기적이다. 온돌 바닥에 일산화탄소가 스며드는데 시멘트로 만든 온돌 바닥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스며드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배 박사는 그걸 증명했다.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내가 사람 왜 죽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안 죽는 방법을 생각해내라니까. 어디 이렇게 생각을 해와서 하고 야단을 쳤다. 그때 언뜻 생각난 게 연탄 아궁이를 집 밖으로 끄집어내고 더운 김만 집어넣으면 사람이 안 죽습니다. 했더니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흙기에 물을 데워서 물로 온돌 바닥을 데우면 된다 답했다.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든다 말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바로 비서관, 인루와 영인에다가 천체주택을 짓고 전부 온수 온돌을 놔라고 지시했다. 그게 오늘날 온수 온돌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부 온수 온돌 아닌가? 요즘은 파리에서도 패널 히팅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들 쓴다. 우리나라가 원조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사람이 안 죽는 난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마을 보일러이다.